안녕하세요. 영찬쌤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고등학교 2학년 수원의 마플 시너지 유형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풀어볼 단어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활용. 자, 그러니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활용이라기보다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이용해서 방정식 푸는 거예요. 여기는 합성함수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수함수를 이용해서 뭐 2차 함수에다 집어넣고 문제를 풀다든지, 아니면 지수함수의 지수에 2차 함수가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2차, 그동안 여러분이 풀었던 2차 함수와 지수함수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합성해서 보통 문제 푸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일단은 533번 기초문제부터 쭉 풀어봅시다. 자, 요 방정식을 만족시켜라. 자, 요거 일단 정리부터 할게요.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죠. 8분의 1은 2 마이너스 x는 2의 x 더하기 4 이렇게 되면 2의 3x 마이너스 6은 2의 x 더하기 4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밑이 동일한데 결과값이 같으려면 당연히 여기 지수값이 같아야 되겠죠. 3x 빼기 6은 x 더하기 4 해서 2x는 10이고요. x는 5하고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지수 정리만 하면 풀리는 문제니까 정리해서 밑이 같으니까 지수도 같다 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37번이고요. 자,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은 이랬어요. 단 x가 1보다 크다. 자, 우리가 이제 수원의 지수 파트 넘어와서 이 지수를 이제 실수 범위로 확장을 하면서부터는 밑이 항상 1보다 밑이 0보다 큰 것만 취급을 했죠. 밑이 0보다 큰 것. 그렇기 때문에 x 빼기 1이 0보다 커야 되니 x가 1보다 크다라고 하는 단서 조건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지금 현재 밑이 x 빼기 1로 같죠? 밑이 x 빼기 1로 같으면, 근데 이제 이 밑이 숫자가 아니라 식이잖아요. 그럼 요 문제는 딱 두 가지. 밑이 1일 경우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지수가 같을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풀었던 문제는 밑이 딱 숫자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 1번을 안 해도 됐는데, 요 문제는 지금 밑도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x 빼기 1이 1일 경우, 즉 x가 2면 1의 거듭제곱은 1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무조건 같아요. 무조건 동일. 그래서 x가 2인 거는 지수가 달라도 되잖아요. 밑이 1이면 지수가 달라도 1의 거듭제곱은 무조건 1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고요. 2번, x가 2가 아닐 경우에는 밑이 현재 같기 때문에 얘도 지수가 같다. 2x 더하기 3은 x제곱, 즉 x제곱 빼기 2x 빼기 3은 0 해서 x 빼기 3, x 더하기 1은 0이죠.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 x는 3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답은 이것도 5번. 요것만 해가지고 풀면 당연히 답이 틀리겠죠. 이렇게 두 가지, 밑이 숫자가 아닌 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렇죠? 두 가지를 다 따져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라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42번이고요. 자, 요런 게 이제 지수함수가 2차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2분의 1의
x제곱의 제곱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의 x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빼기 2분의 1의 x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 빼기 1은 0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쭉 정리를 한 겁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2차로 풀 수는 있지만 이거 자체는 우리가 x값에 따라서 다른 변수니까 잘 보세요. 다시 우리가 2분의 1의 x제곱은 x값에 따라 변하는 변수죠. 변수. 얘는 변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나 t로 치환해놓고 문제를 보통 많이 풀죠. 이전에도 t로 치환하고 푸는 거 얘기를 했었죠. 자, 첫 번째 그냥 푸는 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2분의 1의 x제곱의 제곱 더하기 요 녀석은 4분의 1이고요. 요 녀석은 4잖아요. 그러면은 2분의 1의 x제곱으로 묶었을 때 4분의 1 빼기 4가 앞에 붙을 거고 빼기 1은 0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 녀석이 마이너스 4분의 15니까 4의 2분의 1의 x제곱의 제곱 빼기 15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 빼기 4는 0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얘 인수분해 되죠? 4의 2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2분의 1의 x제곱 빼기 4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요거를 변수로 취급하고 그러면은 4, 1, 1, 4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정리가 된 게 2분의 1의 x제곱이 마이너스 4분의 1 또는 2분의 1의 x제곱이 4 이렇게 두 가지로 되겠죠. 근데 지수는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얘는 빼고 얘만 해서 x가 마이너스 2 하고 답이 되겠죠. 그쵸? x가 마이너스 2 즉 요 근은 x값을 의미해요. 2분의 1의 x제곱 요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니까 최종적으로 로그 2의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로그 2의 4니까 이거 2 이렇게 되겠죠. 요게 잘 안 보이면 여러분 치환하면 되죠. t제곱 마이너스 4분의 15t 빼기 1은 4분의 15t 그래서 똑같아요. 4t제곱 마이너스 15t 빼기 4는 0 이렇게 되고 4t 플러스 1 t 마이너스 4는 0까지는 똑같은데 이래서 치환했을 때의 문제점은 여러분이 t는 마이너스 4분의 1 또는 4 이렇게만 하고 끝낼 가능성이 존재해요. 치환을 했으면 이렇게 하고 끝내면 안 되죠. 근데 익숙하지 않은 상태 또는 여러분이 되게 급한 상태가 되면 문제 풀면서 시간이 좀 별로 없다 또는 마음이 급하다가 되면 t를 다시 바꿔야 돼요. t를 2의 2분의 1의 x제곱으로 바꿔놓고 x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요 t 요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이렇게 돼버리면 곤란해지죠. 어떻게 답이지? 라고 거기서 순간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바꿔놓고 문제를 푼다라는 거. 치환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차피 과정이 똑같다 라는 거 여러분 잘 보시고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548번이고요. 자, 요거의 요 두 근은 x값이에요. x값이 알파, 베타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요 두 근이라고 하는 건 x값의 합이거든요.
요걸 이제 두분이라 했으니까 알파랑 베타 이렇게 두 가지로 놓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라 이건데, 요것도 정리를 하면 5의 x제곱의 제곱 빼기 6 곱하기 5의 x제곱 더하기 k는 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제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k는 0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두근의 합 하라 그랬더니 요거 근과계수 이용해서 6 이래버릴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답은 없죠. 여기에 6 이래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학교 시험인데 학교 시험에서는 6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냥 6 해버리고 끝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두분은 알파 베타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한다고 하면 요거는 정리가 여기에 이제 5의 알파 제곱의 제곱 빼기 6 곱하기 5의 알파 제곱 더하기 k가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 제곱 빼기 6알파 플러스 k가 0인 게 아니고 x 자리에 알파가 들어갔을 때, 즉 5의 알파 제곱의 제곱 빼기 6 곱하기 5의 알파 제곱 더하기 k는 0. 알파가 여기 지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구해? 요게 들어갔을 때도 0이고 5의 베타 제곱이 들어갔을 때도 0이죠. x에다가 알파랑 베타를 넣었을 때 결과값이 0이어야 되니까, 즉 5의 알파 제곱 곱하기 5의 베타 제곱을 해야 5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우리가 이제 계산이 가능한 거고, 5의 알파 제곱 곱하기 5의 베타 제곱은 요 녀석이 변수인 2차 함수의 두분의 곱과 같죠. 이거는 2차 함수 두분의 곱과 같죠. 그러니까 5의 알파 제곱, 5의 베타 제곱 자체, t 자체가 변수가 되는 요 녀석이 변수인 2차 함수의 두분의 곱. 그래서 k가 돼요. 5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을 했으니까 얘가 5의 1제곱, 즉 5가 되겠죠. 그래서 k는 5하고 돼요. 변수 취급을 잘 봐야 돼요. x가 근이지만 요 2차 식에서는 요 지수 자체 5의 x제곱 요거 자체가 변수가 된다. 요거 자체가 변수고,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려면 변수의 곱을 해야 된다. 두분의 곱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잘 보시고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551번이고요. 자, 두 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 그랬어요. 일단은 만난다 했으니까 같다 해야 되죠. 2의 x제곱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 이렇게 씁시다. 그렇죠? 그러면은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요거는 어떻게 푸느냐, 2의 x제곱을 전체 곱해요. 그래서 2의 x제곱의 제곱 빼기 k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1은 0 이런 식으로 바뀔 거고요. 그랬을 때 여기 x 자리에 들어가는 x가 알파하고 베타라는 두 점의 좌표가 이렇게 될 거고, 여기 만나는 두 점 A, B는 x 좌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중점의 좌표가 0,4분의 5라 그랬죠.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2로 나눈 거,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라는 얘기죠. 즉 알파 플러스 베타는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전에 풀었던 것처럼 2의 알파 제곱의 제곱 빼기 k 곱하기 2의 알파 제곱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고, 2의 베타 제곱 빼기 k 곱하기 2의 베타 제곱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면 요 2의 알파 제곱 2의 베타 제곱이 2차
2차 함수의 두 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베타 제곱. 그래서 그쵸? 얘가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고 얘가 0인 거잖아요. 얘가 1인 거잖아요. 그쵸? 1.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인 거는 맞네요. 그러면 y좌표에 이게 지금 요 4분의 5는 어떻게 쓸 거냐. 그쵸? 요 4분의 5를 써야 되죠. 자, 요거는 이제 y좌표의 중점이잖아요. 그쵸? y좌표의 중점이니까 하나만 합시다. y는 2의 x제곱해서 y좌표의 중점이 4분의 5인데 요 y좌표, 그러니까 a점의 좌표는 알파, 2의 알파 제곱이고 b점의 좌표는 베타, 2의 베타 제곱, 또는 뭐 알파, 2의 마이너스 2의 알파 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되고요. 베타, 마이너스 2의 베타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거죠. a점이랑 b점이. 이 y좌표의 중점이 4분의 5라 그랬으니까 요 두 개 중 요거랑 요거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두 개 이용해서 잠깐만,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가야 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베타 제곱 이렇게 돼야 되니까 2의 알파 제곱 플러스 2의 베타 제곱에 2로 나눈 게 4분의 5니까 2의 알파 제곱 더하기 2의 베타 제곱은 2분의 5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2분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k랑 플러스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베타 제곱 플러스 k랑, 그쵸? 이렇게 되니까 얘는 2분의 마이너스로 묶어서 2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의 마이너스 베타, 괄호 없애도 되고 괄호 있어야죠. 마이너스 아니고 여기 마이너스 묶어서 이렇게 플러스 k인데 얘가 얘도 4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정리합시다. 요거 이용해서 요게 지금 전체 2를 곱할게요. 마이너스 2의 알파 제곱 분의 1 더하기 2의 베타 제곱 분의 1 플러스 2k가 2분의 5 이렇게 되니까 이거 정리하면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베타 제곱 분의 2의 알파 제곱 더하기 2의 베타 제곱에 앞에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 k는 2분의 5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이 녀석이 1이죠? 이 녀석이 1이니까 이 녀석은 2분의 5였고요. 그러면 얘가 칸이 좀 있네.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2k가 2분의 5 이렇게 되니까 2k는 5 이렇게 돼서 k는 2분의 5 하고 답이 나오네요. k는 2분의 5 하고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x좌표의 중점, 자 x좌표의 중점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y좌표의 중점 이용해서 k를 구할 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왜냐면 여러분한테는 정보가 되게 중요하니까 정보를 이용해서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553번 보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라 라고 했어요. 2차 얘가 이제 3의 x제곱의 제곱 빼기 2a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8은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건 3의 x제곱은 무조건 0보다 커요. 3의 x제곱이 무조건 0보다 크다라는 거 여러분이 명심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왜 명심을 해야 되냐면, 변수가 3의 x제곱이기 때문에 변수가 3의 x제곱인 2차 함수죠. 요거를 변수로 취급하고 보면 치환하면 t의 제곱 빼기 2at 플러스 2a 더하기 8은 0이 되는 거고요. 이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건데, 요 t 값이 3의 x제곱이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되니까 얘가 바뀌어야 돼요. 얘가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자, 다시 만약에 요 녀석이 요 2차 함수가 음수인 거 하나 양수인 거 하나 이렇게 두 개의 근을 갖잖아요. 그러면은 치환한 t가 항상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얘는 근이 안 돼요. 즉 이거 하나만 돼요.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라 실근 하나만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t가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양수인 두 근을 가져야 되는 것과 같은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앞에 수상,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2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지려면 어때야 되나, 이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때 해야 될 게 있었죠. 첫 번째 일단은 두 실근 가질 조건,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왜냐면 이게 앞에 양수니까, 또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요게 첫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 꼭지점의 x좌표가 0보다 커야 되고요. 3번 y절편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프를 봤을 때 그래프가 두 개의 실근을 가지는데 y축보다 꼭지점이 오른쪽에 있어야, 그리고 y절편이 0보다 커야 둘 다 양수 쪽에 있게 되겠죠. 요거를 따져야 되고, 요거는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면 돼요. 그냥 똑같아요. 근데 얘도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면 되고, 얘는 x에 0을 넣었을 때 양수가 되면 되죠. 자, 그럼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3의 x제곱은 딱히 이제 쓸 필요가 없고요. 요 2차 함수 가지고 해도 돼요. t제곱 마이너스 2at 플러스 2a 더하기 8 이라는 요 2차 함수가 꼭지점이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더하기 8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꼭지점이, 즉 a가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a가 4보다 크거나 이렇게 나와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에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에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미안합니다.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요. 미안해요. 두 실은 확실하게 y좌표보다 작아야 되죠.
아래로 블록이니까 미안해, 여기서 실수가 하나 있었네.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작아야 되죠. 미안해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지. 선생님,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조건을 반대로 썼네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조건이어야 되고 a가 0보다 커야 되죠. 그 다음에 뭐 2a 더하기 8이 0보다 커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요 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0보다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보다 크고 또 4보다 크다. 그래서 a가 4보다 크다인 2번이 돼야 돼요. 요거 있는데 요거는 왜 안 해요? 얘 때문에 안 해요. a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요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얘는 이미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쪽은 쓸 필요가 없죠.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변수를 치환했을 때 치환하면서부터 여러분이 요거를 생각해야 돼요. 3의 x제곱은 무조건 양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으로 바뀌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문제 556번이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수 방정식 정리해 봅시다. 2의 마이너스 2제곱에 x 마이너스 1 빼기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에 x 마이너스 p 더하기 16은 0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가 들어가니까 정리하지 맙시다. 그냥 정리하면 더 복잡해지겠죠. 얘는 그냥 2분의 1의 제곱으로 쓰죠. 얘도 그냥 2분의 1. 그러면은 2분의 1의 2x제곱이니까 그죠? 2분의 1의 x제곱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2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마이너스 p제곱 더하기 16은 0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가 4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2의 p제곱에 2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16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오직 하나의 실근만을 가질 때라 그랬어요. 얘가 오직 하나의 실근만을 가질 때 두 가지예요. 요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 여러분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되는데 얘는 음의 실근 1개와 양의 실근 1개를 가지는 첫 번째 조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중근을 가진다. 아까 얘기한 건데 요 2분의 1의 x제곱이 보다 커야 되죠. 이건 좀 앞에다 쓸게요. 여기서 2분의 1의 x제곱이 0보다 커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 2분의 1의 x제곱이 만약에 음수가 되는 근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요거를 볼 때 이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가 요거 2분의 1의 x제곱을 변수로 하는 4의 t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p제곱에 t 플러스 16이라고 하는 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음근 하나 양근 하나를 가지면 음수인 거는 될 수가 없으니까 2분의 1의 x제곱이 음수는 될 수 없으니까 양수인 실근 하나만 딱 갖게 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하나 딱 있고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중근을 가질 조건. 그냥 요게 중근을 가질 조건 그냥 이렇게 중근을 가지면서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이렇게 음근 양근 했을 때 얘는 근이 아니니까 하나, 얘는 이렇게
중근을 까지는데 이렇게 해서 양수 쪽에서 중근 하나 까지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다 따져봐야 돼요. 원래는 이 두 가지를 다 따져서 그래프를 함수를 문제로 풀어야 되고요. 그랬을 때 자 봅시다. 얘가 y절편이 16이라고 나왔어요. y절편이 16이면 1번은 안되죠. 1번은 탈락. 왜? 1번은 y절편이 음수여야 되니까. 근의 부호가 두 개가 다르면 y절편이 0보다 작으면 그냥 바로 끝나긴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y절편이 16이잖아요. t에 대해서 이제 치환해서 봤을 때 그러면은 t가 음수, 양수 두 개의 증근을 가질 수 없으니까 1번은 탈락이고 2번만 해야 되겠네요. 이 녀석이 중근을 가질 조건, 중근을 가지려면 얘가 이제 뭐 완전 제곱식이 되거나 완전 제곱식이 되면 2t 플러스 4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죠? 4t 제곱이고 16이니까 그러면은 요 가운데가 16이 나오면 되죠? 2 곱하기 2의 p제곱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면 되고 16이면 되니까 p가 3 이러면 되겠네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판별식 해서 마이너스 4 곱하기 16이 0 이러면 되니까 2의 2p제곱이 64는 2의 6제곱이니까 p는 3 이렇게도 나와요. 이 두 가지를 다 따져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p는 3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p가 3일 때 얘가 4의 2분의 1의 x제곱의 제곱 빼기 16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16 이렇게 되고 얘는 4로 묶었을 때 2분의 1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분의 1의 x제곱이 2가 돼야 되는 거죠. 즉 x는 마이너스 1 하고 돼요. 2분의 1의 x제곱이 2가 돼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1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1 답은 1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지수방정식 이쪽 넘어오면서 조금씩 문제 풀이가 좀 더 많아지죠. 여러분 이런 거 잘 정리해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62번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자 정리부터 할게요. 2의 마이너스 3제곱의 1 빼기 x제곱이 2의 ax 빼기 3보다 작거나 같다. 즉 2의 3x제곱 빼기 3이 2의 ax 빼기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밑이 같죠. 그리고 얘는 지수함수 그래프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지수함수 2의 t제곱에 대한 이게 뭐 t든 x든 상관없죠. 요 2의 x제곱이든 여기 지금 x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t로 바꾼 건데 요 t가 작을수록 함수값도 작은 거죠. 즉 밑이 1보다 크면 지수랑 부등호 방향이 같으면 되죠. 3x제곱 빼기 3이 ax 빼기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3x제곱 빼기 a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x의 3x 빼기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a가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얘는 이제 0과 3분의 a 여기 사이 이렇게 되겠죠. x는 0과 x는 3분의 a 이 사이가 될 거고요. 이 사이에 정수 x가 4개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럼 x가 일단 0은 포함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4개가 되려면 4가 여기 있어야 4가 요 안에 있어야 4가 아니지 3이죠. 0까지 포함이니까 3이 여기 있어야 0, 1, 2, 3 해갖고 0부터 3까지 4개 그러면 4는 여기 있어야 되겠네요. 즉 3분의 a가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고 하는 범위를 가지게 돼요.
근데 여기서 3분의 a도 포함이잖아요. 3분의 a도 포함하면 이 3분의 a가 3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3분의 a가 3일 경우에는 어쨌든 0하고 3을 둘 다 포함하니까 4개가 되는데요. 3분의 a가 4가 되잖아요. 만약에 얘가 4랑 같아지면 0, 1, 2, 3, 4까지 포함해서 5개로 돼요. 그러니까 안 되겠죠. 여기는 등호가 포함이 되면 안 돼서 a는 9보다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다. 그래서 9, 10, 11 해서 답은 30 이렇게 돼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활용 이제 풀어봤고요. 정리가 싹 한번 됐으니까 여러분 문제 풀면서 복습 한번 잘 해보시고요. 언제든 질문 가지고 오시고요.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